미분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가 미분인데요. 이 미분에 대한 두려움이 왜 생겼을까를 생각해보면 별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인수분해 하면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와가지고 야, 인수분해 하면서 이걸 이렇게 어려워하면 나중에 미분 배우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미분을 공부하고 나면 미분이 절대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문제들을 풀고 나면 나중에 야, 차라리 시험에서 미분 관련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MSG를 조금 쳐서 얘기하면. 뭐 어쨌든 이번 시간에 이 미분에 대한 두려움을 한번 깨볼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 미분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미분을 배우려면 일단 미분 계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미분 계수를 알려면 평균 변화율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 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평균 변화율은요,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x의 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a에서 b까지 변하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화살표를 그었어요. 그래서 x는 a에서 b까지 변한다. 자, 근데 이때 이 x 값들에 대응하는 y 값들은요, 당연히 a일 때는 fa가 되고 b일 때는 fb가 되니까 y 값은 fa에서 fb까지 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x 값의 변화량 b-a가 되겠죠? 요 놈을 x가 증가한 분량, 그래서 x의 증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y 값의 변화량 fb에서 fa를 뺀 놈을 y가 증가한 분량, 그래서 y의 증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기호로 나타낼 때는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x, 그 다음 삼각형 모양의 y라고 하는데 요게 그리스 문자로 델타입니다. 델타. 이 델타는 알파벳 D에 해당이 되고요. 이 증분이 b-a, 그 다음 뭐 fb-fa, 즉 영어로 얘기하면 difference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difference의 D를 따서 델타 x, 델타 y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x는 b-a가 되는 거고요. 델타 y는 fb-fa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함수 y는 fx에서 x의 증분 델타 x에 대한 y의 증분 델타 y의 비율, 즉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걸 풀었으면 b-a분의 fb 빼기 fa가 되겠죠? 요 놈을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건 절대로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지? 게다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보시면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은 그림에서 이 p라는 점 있죠? p점은 a, fa라는 좌표를 갖는 점이고 요 q점 있죠? q점은 b, fb라는 좌표를 갖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 PQ 있죠? 요 직선 PQ를 여기서는 그냥 짧게 선분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요렇게, 이게 아니죠. 선분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요렇게 계속 연장되는 직선으로 봤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x가 a부터 b까지 변하는 동안. 그지? 그래서 누가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냐?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x가 a부터 b까지 변하는 동안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a, fa와 b, fb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예.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에 새로운 이름,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둬야 될 것은 요 놈을 또 똑같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하면 요게 a부터 델타 x까지 변한 놈이 b니까 b라는 놈을 a 플러스 델타 x로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b를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하게 된다면 이 b-a라는 놈은 결국 뭐가 되겠어요? a 플러스 델타 x에서 a를 뺀 놈이 되기 때문에 이 놈이 간단하게 델타 x가 됩니다. 따라서 분모에는 델타 x만 남게 되고요. 분자에는 그냥 b 대신에 f에 a 플러스 델타 x를 갖다 넣고 빼기 fa 요렇게, 그죠?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x로 표현하자면 평균 변화율은 요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앞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간단한 개념 평균 변화율과 관련된 간단한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x의 값이 변할 때 함수 fx는 4.9x제곱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x는 1부터 2까지 변한다 그랬으니까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면 그냥 2-1, 즉 x의 증분분에 y의 증분해봤자 사실은 4.9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4.9 곱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봤자 분모는 1이 되는 거고요. 분자는 4.9로 묶어주면 4 빼기 1이니까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 9, 27, 3, 4, 12에서 14.7이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별거 없죠? 그 다음에 2번 눈은 보시면 x가 2부터 2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한대요. 그래 봤자입니다. 그대로 갖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때는 위에서 봤던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뭐 쓰면 되는 거니? 이거 좀 똑바로 그려볼까요? 델타 x분의 f에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요걸 쓰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는 델타 x분의 뭐 쓰면 되는 겁니까? 4.9 곱하기 2 플러스 델타 x 전체의 제곱에서 빼기 4.9 곱하기 2의 제곱 요걸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봤자 델타 x는 그대로 남을 거고요. 이거 분의 4.9로 묶어주시면 요놈의 제곱에서 요거 빼는 거니까 4하고 4는 없어지겠죠? 남는 놈은 4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델타 x 전체의 뭐가 돼요? 제곱이 남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델타 x는 이게 증분이기 때문에 0은 아닙니다. 따라서 요렇게 하나씩 약분해주고 나면은 결국은 4.9 곱하기 4 플러스 델타 x만 남게 되고요. 요거 요렇게 전개하면은 19.6 더하기 4.9 곱하기 델타 x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별거 없습니다. 요것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알고 계시면 돼요. 평균 변화율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미분 계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함수 y는 fx에 대해서 x의 값이 a부터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이미 배웠죠? 근데 이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즉,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다시 쓰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적에 요 부분이 뭐예요? 바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의 a 요 극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극한이라는 것을 그래프에서 보면요. 결국 평균 변화율은 요렇게 두 점 PQ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델타 x가 0으로 다가오게 되면 이 점 Q는 그래프를 타고 점점점 P점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평균 변화율도 변하게 됩니다. 요때는 요게 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겠죠? 요때는 요 직선의 기울기, 요때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극한에서 배웠지만 델타 x가 0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이게 0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0에 가까운 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Q점이 P에 가까워질 때도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떨어져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P점에 가까워지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델타 X가 0으로 다가가게 되면요. 여기 Q점이 P점에 아주 가까워지게 되고요. 요 P점에 아주 가까워질 때 요때 요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놈이 바로 평균 변화율의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 극한 값이 존재하게 되면 이 극한 값을
함수 y는 fx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거 왜 순간 변화율로 부르게 되었는지 아시겠죠?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데 이 극한의 의미가 Q점이 P점에 어마어마하게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X의 증분이 아주 작으니까 나중에는 아주 미세한 간격의 평균 변화율이 되나. 그래서 순간적인 변화율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변화율을 다른 말로 미분계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미분계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미분계수라는 것은 평균 변화율에, 그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이면 생각했을 때 그놈이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고 그놈을 다른 말로 미분계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 놈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냅니다. f의 다시 a라고 나타내게 돼요. 근데 이걸 다시라고 읽는 건 아니고 이제부터는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f의 프라임 a라고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f의 프라임 a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f의 프라임 a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데 이게 식으로 표현하자니 조금 복잡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자, 요 그래프에서 요 Q점을 우리가 사실은 그냥 a 플러스 델타 x, f의 a 플러스 델타 x로 표현해서 지금 극한을 구한 건데 뭐 이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냥 얘를 일반적인 점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 일반적인 점이라면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얘를 x, fx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델타 x가 0이 된다라는 것은 요 Q점이 P로 다가오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Q점이 P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X가 A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어떻게 쓸 수도 있냐 하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올 때 요 PQ 사이의 평균 변화율, 즉 X-A 분의 FX 빼기 FA로 쓸 수도 있어요. 간단하죠? 요 놈이 바로 f의 프라임 a다.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a 플러스 델타 x를 일반적으로 그냥 x라고 둔다면 델타 x는 x 빼기 a가 되고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건 x가 a로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f 프라임 a는 그냥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다? 네, 요렇게도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적에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로 나타낼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예, 요게 바로 뭐다? 미분계수입니다. 미분계수는 뭐다? 평균 변화율의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 즉 순간 변화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더 해놨는데 x는 a에서 미분계수를 나타낼 때 요식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델타 x 대신에 간단히 h를 사용해서 f의 프라임 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적에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a로 나타내기도 해요. 델타 x 쓰기 귀찮으니까 h를 갖다 쓴 것 뿐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아요. 왜 갑자기 h가 튀어나온 겁니까? 델타 x랑 h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관계 없어요. 그냥 치환해서 델타 x를 h로 바꿔서 그냥 쓴 것 뿐입니다. 왜? 어차피 극한을 구하면 얘 극한이나 얘 극한이나 똑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h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함수 y는 fx에 대해서 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하면 함수 y는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요 극한 값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또한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 구간에서의 연속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되겠죠.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미분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똑같은 그런 뭐라고 그래야 돼? 이런 걸 적용도 아니고 그죠? 그냥 똑같은 평행성산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어쨌든 그다음 fx가 정의역의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요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2x에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f의 프라임1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너무 간단하죠. 그럼 f의 프라임 1이라는 놈은 리미트 이거 h로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h가 0으로 갈 적에 h분의 사실은 뭐냐 하면 f의 뭐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h 빼기 f의 1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거를 그대로 대입한 게 요 놈입니다.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플러스 h 자 빼기 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요거 다 정리하고 나면은 이거 전개해 볼까요? h의 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1 플러스 2h 플러스 2 빼기 1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요거 다 없어지고 h제곱 플러스 4h만 남게 되고요. 자, 이놈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0분의 0꼴의 극한이니까 결국은 h로 인수분해하는 거죠. h로 묶어주면 h 플러스 4가 되면서 hh 약분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그냥 리미트 h가 0으로 갈 적에 h 플러스 4가 되고 h가 0으로 가면 4 요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이렇게 미분계수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볼까요?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낙하 시간 t초와 그동안 낙하한 거리 ft 미터 사이에는 ft는 4.9t제곱인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물체가 낙하하기 시작한 후 2초부터 2 플러스 델타 t초까지의 평균 속력을 vt라고 할 때 델타 t가 0일 때 평균 속력의 극한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속도라는 게 뭡니까? 속력이라는 것은 거속시죠.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라는 것은 결국 이 2초에서 2 플러스 델타 t초까지의 거리라는 것은 요 f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f의 2 플러스 델타 t에서 누굴 빼는 거야? f의 2를 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시간의 변화량은 뭐가 되냐 하면 2초부터 2 플러스 델타 t초까지니까 그냥 델타 t가 되겠죠. 요 놈의 델타 t가 0으로 갈 때의 뭐를 구하여라? 극한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럼 이게 뭐냐 하면요. 얘가 평균 속력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요 f라는 함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얘는 평균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의 델타 t가 0으로 갈 때 극한이니까 결국 t 이퀄 2에서의 순간 변화율, 쉽게 말하면 순간 속력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순간 속력을 구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미분 계수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t가 0으로 갈 때 vt라는 놈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 식을 그대로 4.9t제곱에 넣고 주르륵 풀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우리 평균 변화율의 예제에서 f의 x가 4.9x제곱일 때 2에서 2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하는 동안에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죠? 그겁니다. 그거 그대로 갖다 놓고 t가 0으로 갈 때니까 요 부분만 없어지면서 결국은 4.9 곱하기 4만 남겠죠? 그래서 19.6 미터 퍼 세크가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보시면 돼요. 알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미분 계수의 의미라는 것이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 얘가 낙하한 거리를 본다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쯤이 뭐가 되는 거겠어? 2 플러스 델타 t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결국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순간 속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얘가 t초 떨어지기 시작한 t초일 때 내 눈앞에서 확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순간 요 물체의 속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 속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간적인 변화량, 즉 이 예제에서는 순간적인 속력이 되겠죠. 그놈을 구하는 게 바로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라는 거 하는 것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평균 변화율도 우리가 기울기라는 개념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거고, 극한도 어떻게 구하는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두 가지 개념을 짬뽕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그게 바로 미분계수입니다. 됐지?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꼭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